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신문집회 송태현입니다. 한국의 방송국 대표 김대훈입니다. 우리 한국신문 그 3월 31일자요. 예. 18면에 나온 사회면이죠. 예. 사회면에 그 강길수 박사, 예. 그분이 지금 현재는 부평 동북의 담임인데 한양대학교 졸업하시고 네. 스테른보시대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셨나요? 같이 공부했죠. 실천신학으로 신학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지금 계속해서 글을 써주고 계세요. 리더십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토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특별히 이번에는 훌륭한 리더십,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리더십이 사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리더십을 어떻게 잘 가꾸고 또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 4개의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영역, 이 분야를 잘 다루고 또 잘 가꿀 때에 사람은 그 사람이 훌륭한 리더십을 갖출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더십은 그러니까 리더가 훌륭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훌륭하다는 것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리더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네. 그 준비 중에 4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체적인 영역이 있고요. 첫 번째로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번은 신체적인 영역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음식물 문제하고 운동을 네, 운동을 다루더라고요. 말씀하시네요. 또 진정한 휴식까지. 휴식까지 그렇게 3가지 항목을 말씀을 하십니다. 뭐 누구나 다 뭐 이렇게 다 신뢰할 만한 이야기 같고요. 누구나 또 뭐 다 여기 뭐랄까요 납득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먹어야지. 예. 또 신체가 건강한 거고, 예. 또 신체를 잘 또 가꿀 때에 운동으로 가꿀 때에 건강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충분한 휴식을 갖출 때에 재충전이 되기 때문에 예, 예. 그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오늘날 질병, 그러니까 리더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스펙이 좋아도 뭐 몸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몸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들의 이야기잖아요. 의사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사실 질병이 대부분 음식 때문에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음식 습관, 예. 잘못 나쁜 걸 많이 먹는 거. 뭐 우리 그런 대표님은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도 없고 싫어하는 음식도 없어요. 다 잘 먹습니다. 다 잘 먹는데 그렇게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음식에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좀 찾아다니면서 그래요?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음식 같은 거를 뭐 이제 육식을 그렇게 뭐 크게 좋아하지는 않는 거고 일반적 정의하면 채식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사실은 그 밥, 소위 말하는 밥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어떻게 그러면 유지가 되세요? 두 끼는 그냥 굶는 게 아니고 두 끼는 이제 뭐 어떤 미숫가루라든가 또는 주스라든가 또는 뭐 거기에 땅콩 뭐 이런 걸 곁들여서 두 끼는 간단하게 먹고요. 한 끼만 식사를 합니다. 3끼를 먹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하는 거죠.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뭐 이렇게 제가 관심이 많지 않아요. 음식에 대해서. 그러나 영양가 있는 음식을 뭐 먹지요. 먹는데 저는 이제 사실 운동에 굉장히 조금 관심이 많으시죠. 저는 포커스를 갖추고 있죠. 제 경험은 제가 93년도 신학대학원 갔는데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특별한 일 빼놓고 하루도 안 빼놓고 뛰고 걷습니다. 지금도 걷고 뛰고 있고. 런닝을. 그럼 뛰고 걷고. 보통 지금은 좀 멀리 가는데 길게 갈 때는 하루에 14km 걷고요. 우리 대표님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랑 나중에 한번 여기 저희 동네 뒤쪽에 올레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한번 가시죠. 저는 등산이 경기 북부 쪽에 있는 산 다 가봤고요. 북한산은 발이 달아지도 다녀왔습니다. 그러셔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분이 말하는 운동 부분에 저는 결코 동의하고 음식도 좋은 음식 먹어야 된다. 나쁜 음식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정말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휴식.
휴식이죠. 대부분 우리들 되면은 또 우리들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잘 쉬지 못하잖아요. 안 쉬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 일에 대해서 거의 어떻게 뭐라 할까요?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 할 정도로. 일중독이라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아마 이 강기수 박사는 신체적 영향을 첫 번째로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신체적인 부분을 좀 무너지고 건강이 좀 무너지게 되면 삶에서 굉장히 사실 말 그대로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집중을 못하게 되고 해야 될 일도 못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후퇴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내가 대학 시절에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대학을 나와서 행정고시를 합격했어요. 아주 능력이 있어서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짧은 시간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암으로 죽었어요. 젊은 나이 40대기 전에. 굉장히 일찍.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좀 오래됐어요. 이제 좀 이제 오래됐는데 대학 시절에 뭐 그것도 한 몸이었죠. 같이 대학 시절 캠퍼스를 같이 누리고 뭐 슬픈 일 뭐 이런 걸 같이 했는데 어떤 몸 관리를 못한 거죠. 이게 운동의 부족인지 휴식이 부족인지는 알 수 없으나 들어보고 보니까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맨날 뭐 술 먹고 담배 뭐 너무 많이 피고 막 힘드니까 그랬던 것이 몸이 망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아내하고 얘가 3명이었어요. 그를 두고 어린애가 전부 다 젖먹이었어요. 그때 죽을 때. 뭐 연년생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 강 박사가 말한 그 신체적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또 이 정신적인 영역에 대해서 정신적인 영역을 잘 갖출 때에 또 훌륭한 리더십 그걸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영역을 말씀을 하시면서 독서와 취미 활동, 일기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제 책을 많이 읽는 거, 특히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 도움이 되는 많은 양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혹시 뭐 우리 대표님께서 특별히 생각나는 그런 양서나 뭐 이렇게 많이 있죠. 저는 이제 책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고 책과 사는 사람이잖아요. 뭐 특별하게 양서 어떤 것이 뭐 책 제목 뭐 이것보다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다 보니까 늘 학생들에게 또 우리 그 주위에 만난 사람들에게 좀 신학적 서적을 권하고자 하는 게 많지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나 신학 서적이 아니어도 저는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저는 성경으로 크리스찬인으로 수록되잖아요. 두 번째는 저는 논어를 봅니다. 논어. 이 논어를 제가 한 10번 읽었거든요. 이 논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유교적인 것이다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내가 터보시한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저는 양서라고 보이고 늘 저는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저는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좋죠. 오래됐는데 많은 분들 오래됐는데 삼국지만큼 좋은 책이 없다. 삼국지도 저는 10번 정도 읽었습니다. 10번 정도 읽었는데 내용이 지금도 솔직히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그만큼 이제 인물들이 많고 뭐 난해하잖아요. 그 어떤 사건들이 많아서. 근데 제갈량 뭐 엄청 많죠. 우리 유비 뭐 이제 이런 분들 관조 이런 기억이 이런 사람만 기억나는데 그 속에 뭐 사랑과 애증과 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또 그 안에 나타나는 여러 다양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세 가지 책이 저한테 고전이지만 굉장히 남아있고 현대 책들도 이제 많이 있지만 대표님 어떻습니까? 저는 뭐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당연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저는 이제 권하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뭐 이제 신학 서적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톨스토이 전집을 굉장히 저는 어릴 때 굉장히 감동 있게 감명 있게 그렇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렇죠. 아기자기하면서 동화적인 요소도 있으면서 교훈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그 양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읽는 거. 근데 예, 예.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어요. 요즘에 특별히 그 이제 인터넷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서 책보다는 이 스마트폰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뭐 간단하고 간편하게 그러니까요. 정보를 얻게 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뭐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 시대 속에서 IT로 이제 책을 대하게 되는 게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9세대에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IT는 IT고 페이퍼 책이 좋더라고요. 책은 페이퍼로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로마 역사, 로마 역사에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요. 로마가 정말 전 세계를 지배했었잖아요. 근데 그 전 세계를 지배한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왜 망했을까? 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접해서 이제 읽었는데 직접 읽고 있습니다. 읽어서 이거를 왜 망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오늘은 그 답을 아닙니다. 아직은 뭐 답은 충분하게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좀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신적 영역에 예.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취미 활동 뭐 저는 그렇죠. 예, 취미 활동 뭐 우리 대표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산, 예. 그것들이 사실 취미 활동 예, 그렇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사실 제 아내와 좀 이렇게 먹는 걸 많이 이렇게 맛있는 집을 좀 맛기행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그 식도락 아주 유명하신 그 맛집을 섭렵하신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가게를 이렇게 복집 또 낙지집을 하시는데 굉장히 맛집이세요.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분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취미시대요. 본인 그것이 삶의 기쁨이고 그래서 전국의 맛집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좋네요. 그것들을 듣고서가 또한 가서 맛볼 때 그게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여튼 소재로 음식을 소재로 여행을 한다는 것은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여행 같은 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뭐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나라를 갔다 왔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혀버렸는데 그렇죠.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사람을 넓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 같은 거 또 어떤 뭔가 내 메인이 아닌 우리 메인이 있지 않습니까? 메인은 뭐 일이 메인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살리는 거니까 재정적인 어떤 뭐 도움이 되는 거고 자녀 교육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메인이 될 텐데 메이저일 텐데 마이너가 쏠쏠한 재미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취미 활동 같은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강길수 우리 목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또 취미 활동에 대해서 음악이나 연극, 영화, 이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또 정신적인 영역에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또 보면 우리 대표님 일기를 쓰는 것 강조를 하십니다. 일기. 중요할 수 있죠. 저도 일기를 쓰다가 지금 중단했는데요. 저도 일기장이 상당히 있는데 중단했고 지금은 이제 메모 정도로 뭡니까 수첩이죠. 메모 정도로 해서 다 모아놨어요. 그거 좀 읽어보면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알 수 있는데 뭐 일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대표님 그 일기 개인적인 일기를 쓰는 것과 제가 이제 들은 개념의 어떤 일기인데 영상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걸 쓰든지 어떤 글을 쓰면 하루가 정리가 되기도 하고 또 비전이 가져지기도 하잖아요. 연대 교수님 그 102살인가 3살 되신 분 박형준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지금 전번에 언제 한번 보니까 그분은 일기를 전부 쓰시더라고요. 그 일기가 굉장한 중요한 자료다. 그래서 권고를 하시는데 상당히 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대표님 다 이제 IT 시대이고 스마트폰을 주로 이제 가지고 처리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일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특히 초등학생,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 일기를 쓴다는 것은 거의 사실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루를 정리할 때 일기를 통해서 하루를 정리하고 또 내일을 다짐하는 것이 또 굉장히 귀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또 일기를 쓰다가 보면 글을 쓰다 보면 늘어나고 그것이 작가가 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글을 쓴 사람이잖아요. 매일 앉아서 글을 쓰는데 저는 이제 연필로 쓰지는 않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을 쓰고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느껴요. 부족하지만 많이 늘었구나. 또 앞으로 늘겠구나. 그거를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영역을 보면 사회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경청. 경청과 이제 봉사의 일, 어떤 헌신이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영역을 키울 때에 또 저 사람이 굉장히 리더십이 있다. 그렇게 이제 주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리더십은 결국 관계 문제잖아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영향을 끼쳐서 따르고 이끌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인데 저는 이제 성경에서 관계를 두 개로 봐요.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 그 십자가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그런 의미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직적 관계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관계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거죠. 우리 같으면 크리스찬 같으면 하나님과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나님은 못 되지 않습니까? 그걸 수직적 관계라고 보고 수평적 관계는 이제 역할이 다른 거죠.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이다. 이거는 도달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도달하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수평적인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지시 명령이 아니고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부 관계도 수직적 관계로 세워버리면은 이게 형성이 안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영역은 수평적 관계. 그래서 역할이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면 이제 뭘까요? 자기 외골수가 되잖아요. 자기만 주장하자.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보는데 외골수가 꽤나 있어요. 외골수들이. 왜냐면 자기 말만 해요. 뭐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다 대고 뭐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않지만 많은 부분을 경험하고 공부해라. 공부를 많이 해라. 그래야 조화로운 사고를 하게 된다. 외골수가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 관계,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 음악과 미술과 정치인, 경제인을 만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경청. 그렇죠. 경청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중요하죠. 우리 삼성을 지금은 뭐 삼성이 대단한 기업 아닙니까? 근데 삼성을 있게 한 뭐 이병철 씨도 있고 이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경청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다른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것을 공감할 때에 그것이 말 그대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십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사실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남의 말을 듣는 건 쉽지 않은데 그것이 최고의 리더십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출발이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봉사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네 번째 또 마지막 영역을 보면 대표님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좀 말 그대로 잘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강일수 목사님께서는 종교를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의 세계만을 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후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 보세요. 뭐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게 원리죠. 기독교의 원리잖아요. 중요한 핵심인데 사실 우리는 그걸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성적으로. 그냥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거를 신뢰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근데 종교를 가짐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가짐으로 인해서 사실 이 세상 속의 삶이 굉장히 윤택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다음에 대한 내세에 대한 그렇죠. 희망을 갖게 되고 이 땅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린 정말로 얘기하지만 사실 비전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내세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이니까 가능하면 기독교에 오십시오라고 말하겠지만 종교를 갖는 것은 뭐 내세를 떠나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를 갖다가 발전시킬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표님 앞으로 시대가 점점 이제 갈수록 이 종교적인 영역의 어떤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질까요? 아니면 그 부분이 점점 감소화되는 추세로 나아가겠습니다. 대중적으로 보면 대중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나 어떤 다른 종교도 수요는 줄어진다. 왜냐하면은 아쉬울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 60년대 보세요. 60년대 보면 거기에 어떤 그 종교가 경제 발전과 이렇게 맥을 같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드시 종교 영역이 넓어져야 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종교로 구성되어 있다 하고 하면 그 중에 종교 부분은 그 하늘과 땅을 같이 이렇게 겸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땅이에요. 정치는 하늘의 정치를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정치, 경제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그렇죠. 저도 뭐 커버스토리 중에서 계속 글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종교 부분만 두 개를 같이 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종교가 바르게 리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로서. 그래서 저는 영향을 반드시 끼쳐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볼 때는 영향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뭐랄까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AI 시대이고 오늘날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의사나 판사의 기능이 사라지고 AI가 대체를 하고 그러겠죠. 그에 반해서 어떤 인간의 정신과 영적인 문제를 터치할 수 있는 그 분야가 강화되지 않을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아니 그러게 될 수 있죠. 왜냐면은 너무 공허하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외롭다고요. 항상 외롭다, 공고하다. 그렇죠. 그런 고독이 각 개인에게 굉장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그래서 보니까 가장 마지막까지 남을 어떤 직업 이것이 목사라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아마 그런 취지에서는 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네 가지 영역을 잠깐 훌륭한 리더십 습관, 특히 습관을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잘 습관화될 때에 그것이 한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리더십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보았는데 오늘 또 이 분야별로 또 귀한 말씀 기도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대표님께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뭐 커다란 리더도 아니지만 이제 살다 보니까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고요.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 어차피 어느 분야에서 리더이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팔로워가 되지만 그래서 이 네 가지 분야를 잘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해놨다가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 오늘 귀한 말씀도 감사하고요. 우리 대표님도 한 주간 승리하시고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